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시장 쭉 살펴보니까 분석해야 될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등락을 살펴보기 전에 시장 분위기 쭉 한번 살펴보고 등락과 수급, 주요 종목 살펴보는 그런 순서로 볼까 합니다. 먼저 수급을 들여다보면 2024년 들어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금융 투자 쪽에 어떤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계속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아버렸습니다.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다 보니까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쭉쭉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한계에 이제 다다랐지 않느냐, 이제 반등을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요거 좀 더 들여다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어제 많이 팔았죠. 시장도 크게 급락을 했고 최근 한 주만 나더라도 거의 1조 5천억 팔았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도 계속 매도, 그리고 사모펀드라든지 이 투신 쪽에서도, 금융투자 쪽에서도 계속 이렇게 매도 물량이 많았어요.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어쨌든 뭐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뭐 선물, 현물 뭐 쥐락펴락 하기 때문에 얘들 손에 시장 등락이 달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외국인들 지금 평균 매수 단가 한번 들여다보면은 한 이 정도 됩니다. 지금 한 2500포인트 위쪽이죠. 그런데 그러면 최근에 매집한 세력들은 어떻게 돼 있느냐? 요거는 기간별 집계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작년 1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평균 한 2535포인트 부근에서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수가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장기적으로 시장을 갖다가 물량을 매집한 세력들도 손해보고 있고, 또 작년 11월부터 해서 좀 수익이 날 법한 그런 세력들도, 외국인들도 현재 손해보고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파는 거는 이제 손해보고 파는 건데, 예전에 그 공매도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떨어지면 뭐 수익 내고 판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공매도가 사라진 마당에 이제 선물, 뭐 현물, 옵션 몇 개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공매도가 있을 때보다는 수익 내기가 좀 더 까다롭겠죠. 더군다나 지금 현물 쪽에서는 손해보고 이제 더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매도가 있다 그러면은 시장에 여러 가지 악재들을 이용해서 뭐 더 꼬라박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제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된 것은 중동의 이 전쟁이 확전되는 그런 자꾸 추세로 나아가다 보니까, 특히 이란이 이라크의 뭐 이스라엘 모사드 시설을 공격을 했다. 또 그리고 이 관련해서 또 물류에 유럽 쪽으로 가는 데 있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데 좀 문제가 생겨버렸고, 또 물류가 막히게 되면 공급에 문제이기 때문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이거 좀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는가, 또 미국에서도 긴축 좀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투자자들이 기대를 한 것은, 이때 막 기대를 한 것은 2024년이 되게 되면 기준금리를 빠르면 3월 달에 인하를 할 거고, 또 아니면 뭐 회수로 치면 최대한 7번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는가, 굉장히 조급한 마음으로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금리 인하를 갖다가 언제 할지도 일단 잘 모르겠고, 또 회수도 뭐 좀 과한 경우 7번, 적게는 5번 정도 봤는데 5번은 그냥 그보다 훨씬 더 작게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들이 정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런 실망 매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단기적으로 실망이 되니까 저렇게 물량이 던져지는 건데,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일단 방향은 정해진 거예요. 방향은 금리를 갖다 인하하는 쪽으로 정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시기에 대한 문제이고 뭐 여러 가지가 실망이 있어서 이렇게 되지만,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방향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기준금리 인하를 갖다가 장 초반에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하를 갖다가 언제 할지 기대하는 그 시기와 또 기준금리를 실제 인하하는 그 시기까지는 시장이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투자자의 관심이 어디에 이제 달리는 게 문제가 되겠지요. 그럼 그때 관심이 금리 인하 쪽으로 계속 가면은 호재가 될 거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금리 인하를 계속 한다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또 이런 식으로 돌았으면 경기 침체 쪽으로 딱 꼽히게 되면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어떤 A면 B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는 거에 달려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지, 우리가 정해놓고 답을 찾듯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튼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공매도 금지돼 가지고 있고, 공매도를 제외한 스몰 옵션 이런 거 가지고 파생 상품 가지고 시장을 외국인들이 쥐락펴락하기에는 이미 현물 쪽에서 손해보고 있는 상황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조만간 반등에 대해서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시장 등락을 먼저 보면은 코스피 0.17%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 0.87%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좀 팔았고요.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냈습니다. 코스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운수창고 업종, 이거는 호르무즈 해협하고 홍해 그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또 운임 비용이 높아져 가지고 해운 업체들 이익을 볼까 싶어서 저렇게 오르는 거예요. 나머지 이런 업종들 세력들이 매수를 좀 하긴 했습니다. 개별 종목 좀 다른 세력들도 좀 매수를 했고요. 자,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수한 종목 보니까 오늘 16개 종목이 있어요. 그 중에 몇 종목 좀 들여다보면, 자, JW 중해제약 이 종목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단기 고점이 돼서 논해야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LG 생활건강은 지금 지하실을 열심히 파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지금 지하실 파고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주가의 하락을 갖다가 상승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누군가 들어와서 매수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불나방처럼 우리가 백날띠 들어가봤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묵직한 돈이 들어오고 호가를 높여가면서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지요. 이거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거 다이아몬드 한번 왕 떴붙지요. 이때 되면 무조건 탈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하락 추세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돼요? 또 절대로 현 시점에서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예전 고점을 비해서 빨간색하고 이렇게 파란색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올라가야 되겠죠. 자, 이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짧게 들어와서 쭉 보면 올랐다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무엇만 보면 됩니까? 현금 흐름 봐야 되겠죠. 오랜 기간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이 종목에 안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종목 오랫동안 하락하게 되면은 감자, 유상증자 이런 것 됩니다. 감자탕 끓여 먹고 하는데 현금 흐름표 쭉 들여다보면서 과연 이 종목이 감자탕 한번 끓일 만한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감자탕을 끓이지는 않겠다 싶으면은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건 연구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들어가기 굉장히 무서운 지점에 놓여 가지고 있죠. 이때 매수 한번 떴고 지금 이건 뭡니까? 지금은 고점 한번 기다리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 종목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가 수준이 높아요. 오히려 미끄러지게 되면은 하락 흐름 탈 수도 있어요. 절대 종목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JVM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단기 고점 한 번 추세 끝내먹고 또 한 번 추세 끝내먹고 또 짧은 추세 저만한 측이었죠. 이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죠. 이때 눌목에 있었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금도 괜찮습니다. 멀리 보면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가 있겠죠. 한전기술은 참 어중간하죠. 지금 들어가기 그렇습니다. 코스피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종목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더존비전 보니까 이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평범은 여기 있었죠.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도전 비전은 뭐 최근에 계속 봐서 좀 그렇지만 또 보면 이렇지요. 이때 요때 참 좋았다 아닙니까? 그죠? 좋았고 이때도 괜찮았네요. 그럼 지금은 안 됩니다.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에서 오늘로서 탐욕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멀리 보게 되면 이건 뭐 더 오른다고 봐야 돼. 이제 뭐 상승이 시작입니다. 한참 좀 기다리다 보면 또 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그래도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될 겁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누보가 오늘 급등했는데, 이건 뭐고, 이건 들다 보면은, 이거는 그겁니다. 이 급등주입니다. 이 테마주입니다. 여기서 한번 있고요. 또 여기서 한번 해먹었고, 지금 뭐 없이 올라가지만,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지난 추세를 쭉 보면, 지난 이 매매를 보면, 갑자기 올라다가 팍 내려 꽂고 막 그러죠. 이건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이건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에 있지만,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제보다 좀 나아졌어요. 어제는 50번대였는데 지금 60번대로 조금 올랐지요. 하락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뭐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장기 투자하는 외국인, 또 작년 11월경부터 들어온 그 외국인 둘 다 손해입니다. 공매도가 사라진 마당에 현물 선물 뭐 아니면 옵션까지 동원해서 막 뭐 시장을 분탄질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쭉 하락하는 것은 내년에 기준금리를 올해 기준금리를 갖다가 좀 빨리 많이 할 것 같았는데 인하를 할 것 같았는데 좀 더 늦게 적게 인하를 할 것 같으니까 세력들이 삐겼어요. 그래서 달러들이 미국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지금 시장도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주식 시장 많이 올랐죠. 근데 뭐 거 가서 묵을 게 어디가 있겠어요. 좀 싼 데 들어가야 먹을 게 있겠죠. 머지않아 달러가 다시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고 우리 환율도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방향을 우리가 쭉 알고 있으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세력들의 변심, 하루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것은 잘 쳐다보고서 큰 방향을 보고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잘 쳐다보면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이 당장 뭐 냉운탕 그치고 있는데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루하루 보고 그렇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멀리 보고 가면서 방향을 정해가지고 세력들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세력들이 지금 이제 손해보고 팔고 있어요. 이제 공매도 사라져가지고 뭐 지금 공매도가 사라져서 아니면 공매도가 없어도 시장이 하락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막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가 없는데 저거가 어디까지 더 팔겠어요? 못 팝니다. 불법의 저지로는 팔 수 있죠. 그런데 공매도를 갖다가 잡는 시스템을 만들어도 완벽하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그게 뭐 기사들 보니까 전체 공매도 중에서 이만큼 한 80%는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한 20% 정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스템을 갖춘다 하더라도 한 요 정도가 통제 범위에 들어오고 이게 지금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통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과연 가능할까 싶어요. 우리가 미국이라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파워가 굉장하고 또 우리 한국 시장이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시장이라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새끼들 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하면 되는데 전 세계 이 시가지 이전 세계 이 자본시장 규모에서 우리 한국은 한 지금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한 2% 정도 그 전체로 봐서는 한 2% 정도밖에 안 된다며 굉장히 작은 시장인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조사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코방기 끼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계속 우리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게끔 빗장을 계속 열어 제치고 있습니다. 빗장을 계속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 시장이라면 양사방에서 보호막이 많았었는데 이런 보호막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맞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 지금 당장 뭐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세제 혜택을 주고 뭐 어떻게 유인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그렇죠. 하지만 이런 빗장들을 갖다 열어 제친 상황에서 돈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중간에 걸러낼 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확 들어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장이 날아갔던 건 한 바퀴 쑥 날아가 버립니다.
그때는 우리가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떨어지고 무엇이 어떻게 할지라도 계속 이렇게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좋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보면은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겁니다. 한 번 들어오면 못 따라갑니다. 떨어지는 거 그래도 사기가 쉽지, 한 번 올라가지고 날아갈 때는 뭐 어떻게 뭐 빌붙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앞서 뭐 보여드린 것 중에서 한번 보자. 앞서 뭐 도전 비전 이런 거 있었죠. 여기 있었나요? 맞죠. 이거 지금 멀리 보면 괜찮죠. 멀리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멀리 봤을 때는 이제 빨간색 계속 생각하면 한참 올라야 되잖아요. 이건 멀리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 뒤집힌다니까요. 지금 한 며칠 시장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 카페 들어오는 숫자 보십시오. 없죠. 예전에 비해서도 많이 없죠. 사람들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간으로 봤을 때 올랐기 때문에 조심해라라고, 들어가지 마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좀 투자하고 멀리 볼 줄 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 멀리 놓고 봤을 때요. 이렇게 멀리, 진짜 멀리 놓고 봤다. 그 이게 뭐라고요? 이게 4만원대 이게 뭐라고? 내가 뭐 하다못해 한 10만원 정도 간다 생각하면 이게 4만원 이게 뭐가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습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10만원 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때 4만원 주고 샀는데 3만원 떨어지면 마이너스 33%빵 나쁜데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10만원은 모르겠고, 그건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고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나는 마이너스가 33%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 주식시장, 특히 뭐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거라 보면 됩니다. 우리가 뭐 초등학교 1학년이면 1학년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 고3 수준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주린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주식시장은 그냥 이게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뭐 주식이 하나도 모르는, 심지어 뭐 컴퓨터 앞에 넣어놓으면 1살, 2살 컴퓨터 손만 까딱까딱 할 줄 아는 아기들도 주문할 수 있어요. 지어서 좋아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5살, 6살, 7살, 9살짜리도 주식 투자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뭐 80살 된 분도 주식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제한이잖아요. 나이도 그렇고, 또 서울대 나온 분들도, 초등학교 나온 분들도, 심지어 학교 안 간 분들도 다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각기 이해하는 바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 또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이를 보이는 게 다 다른 시점에 이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뭐 장기적으로 보면 10만원 가는데 뭐 지금 뭐 한 30%, 40%, 심지어 50% 손해 본다 하더라도 아이고 뭐 괜찮지 하고 뭐 그냥 아무 일 없듯이 넘어갈 수가 있는 문제도, 당장 난 주식 투자면 은행 예적금 생각하시던 그런 분들께서 당장 5% 마이너스인데도 이거는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여튼 뭐 책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투자하는 거고, 남들이 다 좋다 할 때 넣는 겁니다. 그게 궁금하면은 여러분들 작년에 2차 전지 한참 나갈 때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시장이 좋을 때 분명히 그런 분위기가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퍼져 있을 테니까 그때 그거 모르고 나는 모르겠어 2차 전지 계속 간다고 매수한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통곡을 하고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본전 오겠지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대출 낸 분들은 벌써 반대 매매해서 날아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각기 다른 시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또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돈은 누가 벌어주느냐, 주식을 갖다가 전혀 안 할 것 같은 사람들, 내가 아무리 뭐 주식 좋다 이야기해도 주식을 거들떠 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주식한다 생각하면 아이고 이제 끝낼 때 됐구나, 저 사람들이 이제 내 수익 챙겨주려고 들어오는 거구나 이래 생각하고 그때 넣으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호구들이 우리 돈 벌어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있죠. 주위에 있는 그분들이 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들어와서 나중에
더러번 세상, 나는 인생을 착하게 살았는데 내 회표 샀을 때 고점이고 난 이게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지가 이렇게 됐노,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나는 니보다 더 힘든 시기에 들어와서 오랜 기간 손해보고 내가 계속 투자를 했었는데 니는 당장 내가 눈앞에 번 것밖에 안 보였지. 그래서 니도 내처럼 벌어보려고 들어왔지. 근데 결국 알고 보니까 니가 들어온 시점이 남들이 다 팔고 나온 시점이었지. 그런데 뭐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 지나온 세월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자기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자, 묵묵히 열심히 가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